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여야가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평가가 정말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야 의원 차례로 만나서 그 평가를 좀 들어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성과가 대단했던 방미 일정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예,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돋보이는 성과가 뭐였다고 보세요? 저는 하이라이트, 피크는 당연히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4분 동안 연설을 했는데 네. 총 60여 차례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네. 뭐 박수 정도는 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러 말을 했을 때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 상원 의원들이라는 게 대단히 그 눈높이가 높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뭐 의례적으로 우선적으로 박수는 쳐줄 수 있지만 이렇게 함성을 지르면서 하다 마는 거는 정말 매우 보기 드문 일이다. 그래서 그만큼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호소력이 있었고 네. 다만 하는 대통령의 그 연설을 하는 그 모습과 장면 이것이 아주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처럼 매우 여유작작하게 또 애드립까지 치면서 의원님이 외교관 출신이시죠? 네, 그렇죠. 공사하셨잖아요. 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 실력을 평가해 주신다면. 저는 뭐 우리 터플로 치면 한 960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영어 연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넘나지 인토네이션. 그렇죠. 그다음에 어느 점에 가서 강조하고 포즈를 할 거냐 이런 건데 그 기술적인 측면을 완전히 소화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지금 그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 정도 사실상 핵공유라고 했고 네. 근데 백악관이 바로 핵공유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이게 최대의 논란 지점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거는 어느 지점을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주장하는 지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에서 핵 공유라고 한 것은 핵을 실제 사용할 때 핵 바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아무리 공유한다도 이건 최종 결정권은 미국에 있다. 그래서 이걸 공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 점을 강조했고. 핵 버튼 공유를 뜻하는 거다. 예. 백악관은. 그러나 우리 김태호 차장은 핵이라는 큰 자산 안에서 운영 기획이라든지 정보 이런 협력 이런 걸 우리가 공유하기로 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했기 때문에 그 공유라는 지점을 누가 어느 지점을 강조하느냐 여기서 좀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 해석은 바로 이어지는 게 이제 이번에 합의한 핵 협의 그룹. 예. 핵 협의 그룹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느냐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우선 일단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핵 공유라는 이 틀거리가 크게 보면 국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존재했던 나토식 핵 공유라는 게 있고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1대1 예. 미국과 개별적인 국가 사이에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NCG는 대단히 실용적인 협의체입니다. 예. 국방부 차관보뿐만 아니라 외교부까지 여기 망라되어 있고 여기서 논의된 문제는 바로 대통령실과 백악관으로 직접 보고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정보기관까지 이제 가입하게 되는데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분기에 한 번씩 이것을 정례화하고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수시적으로 모여서 한다. 대단히 현실적입니다. 이게 나토식 핵 공유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가상적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조금 전에 김태호 실장 같은 경우 그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핵 운용 그 내용이라든지 정보 그렇죠. 이런 것들을 공유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신들이 갖고 있는 핵 자산이 어느 정도냐, 괌 기지에 배치된 게 어느 정도고 그러면 운용 계획과 관련해서 그러면 언제 그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달라고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런 얘기까지 다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 핵 정보 운영 계획 공유 이거는 완전히 완결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자고 이번에 첫 출발을 뗀 출발점이다. 추상적 개념만 합의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첫 시작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성과라고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미국의 핵무기 이게 지금 주머니 속에 있었는데 이 손에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핵이 칼인지 뭐 권총인지 폭탄인지 이걸 알려 안 주고 어쨌든 믿어라. 네. 이게
묻지 마시기죠. 네. 믿어라 이건데 이제부터는 우리 미국이 주머니 속에서 꺼내려서 사령하는 것이 칼인지 폭탄인지 권총인지 이제는 우리와 공유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는 좀 더 명백해졌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국민의힘 전체는 아니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한 바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했던 게 한국의 NPT 준수 의무. 예. 그 얘기는 자체 핵무장, 핵 개발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 점이 아주 중요한 이제 지점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이 이거잖아. 윤석열 대통령 보고 핵무장 안 하겠다는 걸 좀 글로 써서 약속 다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이 우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 논의 이걸 대단히 심중하게 지금 보고 있다. 네, 그렇죠. 이거죠. 이거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이번에 이 워싱턴 선언의 골자는 뭐냐면 미국으로서는 안심해라. 우리가 핵 우산을 너희들과 정보 계획을 공유할게라고 미국 속에 약속이 하나 있고 우리도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러면 우리는 믿고 핵무기 개발 안 할게. 이 두 약속이 서로 교차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핵 공유가 지금 출발점이라고 했죠. 앞으로 미국이 어느 정도 주머니 속에서 이걸 공유할지는 지금은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예. 완전히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러면 미국을 믿고 핵무장 안 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우리도 결국은 이 약속에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 이 워싱턴 선언은 양자 간의 합의를 교차 공약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아주 잘한 거다 이렇게 잠깐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면 핵 네. 협의 그룹이 만약에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된다고 치면 우리 그렇죠. 정부가 볼 때 예. 그러면 지금 당신들이 신의 성실의 의무를 저버렸으니까 그럼 우리는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언급한 것이 대단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쌍방 간의 약속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땅을 팔겠느냐 안 팔겠느냐 팔겠으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거를 서로 쌍방 간에 공약한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앞으로 핵 자산 운영 계획 정보를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공유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오히려 확고히 만들었다. 오히려 한국의 핵 자체 개발을 막기 위해서 좀 더 정보를 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카드를 하나 가진 셈이죠. 지금 오늘 조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네. 미국 정부가 우리와 일본 정부에게 한미일 확장 억제 협의체를 새로 만들자라는 의사를 타진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저는 그 보도를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이거 드디어 올 것이 오nu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의미예요? 자, 한번 보세요. 북한이 지금 ICBM을 발사할 때 이 미사일을 우리 쪽을 향해서 발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 동쪽 일본을 향해서 쏘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심각성을 더 이거 느끼고 얼마 전에 뭐 대피령까지 막 주민들이 막 대피하면서 네, 우리는 아직 그런 현상까지는 없습니다. 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느낌 이건 일본이 우리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우리하고 1대1 개별적인 국가와는 처음으로 같이 공유할 거야라는 걸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그럼 한국은 그렇게 해주고 우리는 일본은 어떻게 하는 거냐. 당연히 저는 그 합의가 나오는 순간에 이제는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그러면 일본의 요구를 미국이 어떻게 달래어줄까.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어차피 이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향후 한미일이라는 이 삼각 협의체까지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미국 쪽 입장은 수순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북한 쪽 그 반응이 한미가 핵 전쟁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면서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 이번에 지금 보니까 북한의 연여 입장이 나와요. 예. 지금까지 뭐 한미 공동 성명이 있었지만 이렇게 연여 입장을 발표한 건 처음입니다. 이거는 북한이 대단히 당혹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고. 이걸 보면 왜냐하면 북한이 왜 기를 쓰고 핵과 ICBM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이런 논의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민주주의 국가도 자국민을 위해서 타국을 위해서 핵을 안 쓸 거다. 그러니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타격한다는 능력만 보이면 어차피 미국의 핵을 못 쓴다는 걸 신념화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한의 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반비례해서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미국의 핵 공약은 약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의 핵이 강화되니까 비례적으로 한미의 그런
협력이 더 강화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북한이 계속 핵을 발전시켜도 부질없는 짓이다. 이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모든 논거가 지금 흔들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중국이 제일 더 중요한데 중국도 지금 연이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중국의 전략적 셈법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북한의 지금 심리는 대단히 지금 불안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고위원님 모신 김에 이 문제도 좀 여쭤봐야 될 건데 오늘 윤리위원회 첫 회의가 있는데 네. 우리 최고위원님이 지금 그 징계 대상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 당 윤리위는 당 지도부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윤리위 위원들이 구성돼서 처음으로 이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떤 안건이 다뤄질지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예. 어쨌든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현안 이슈들을 오늘부터 다루게 될 거다. 이 점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그 최고위원님의 사삼 발언이라든지 네. 김구 선생에 관한 발언이라든지 네. 그 여러 차례 소신이라고 밝히신 네. 바가 있거든요. 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당연히 저는 변함이 없고요. 예. 이거는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 여러 역사 문제들에 대한 이 문제는 올바로 정리하고 그 강을 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사삼 얘기에서 그 하나 궁금한 게 그 전에 그러면 네. 북한에서는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교육을 시켰어요? 북한 주민들에게? 그 북한도에 하면 북한도 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북한했다 이렇게는 안 해요. 북한은. 그럴 건 아니고? 이거는 그대로 5.18 이제 우리 사회에서 광수 얘기가 좀 있는지 아시죠? 예, 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예.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뭐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팩트는 뭐 통일이 돼야 알겠지만 여러 정황상 그리고 또 북한이 자국 내 주민들에게 하는 이런 교육 이런 걸 보면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근거 없다. 예, 그렇게 보세요.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의 태영호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